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만든 스포츠윤리센터가 지역체육계를 배제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간 학교에서의 불륜 행각이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도교육청이 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전주의 한 PC방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난해 새 기관에 나뉘어 있던 관련 기구들을 통합해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독립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와 달리 지역체육계를 배제하고 인력도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회인 기자입니다. 프로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모교인 전주 모 중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이달 초 이 학교 졸업생이 자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폭로해 비난 여론이 일자 학교 측은 지난 2010년에 올린 두 자매의 경기 사진 등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학교 폭력 같은 체육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지역 체육의 비리를 없애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에 학교 폭력을 조사하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조사 대상의 75%를 지역체육회에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역체육회를 배제한 채 모든 조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정식 조사관이 13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조사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 전국에서 선수들이 각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사소한 그런 건들도 다 접수가 아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있어서 그쪽 센터에서 인력이 아무래도 확보가 다 안 됐으니까. 지역체육계의 조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도 약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원을 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타나고요. 지역에도 어쩌같이 분원같이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하지 않는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최근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500건.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신고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에서 학교 폭력이 사라졌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행여 지역체육계의 무관심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말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 간 학교 내 불륜 행각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애정 행각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지도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창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아이들의 학습 활동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 글은 두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교실 내에서 입맞춤과 신체 접촉 등 부적절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부 체험 행사 때 학생들을 돌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교사들에게 제기된 이 같은 의혹은 도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라고 이렇게 의무를 부여한, 국가에서 의무를 부여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애정 행각이 그런 그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되는 그 역할에 좀 방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분리하는 인사 조치를 시행했으며 관할청인 장수교육청에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는 경징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관리자인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징계가 미약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의 한 PC방에서 지금까지 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앞으로 2, 3일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은호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PC방입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PC방 방문자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부터 19일 사이 PC방을 방문한 사람이 6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음식 섭취를 하는 공간에서도 사실 일정 부분 접촉이 있지 않았나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경기도 평택의 교회를 다녀온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로 끝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관건은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여전히 이를 웃돌고 있고 이동과 만남이 잦았던 설 연휴 기간의 잠복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 초중고 개학과 함께 개강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변수입니다. 방역복을 착용한 학생들이 하루 3끼 식사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도에도 나오지 못하게 이에 감시 장비까지 설치해서요.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해외 입국 유학생과 타 지역 기숙사 입사생 등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이 먼저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일반 도민은 15개 접종센터와 지정병의원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접종센터 중에는 가장 먼저 전주 화산체육관이 오는 4월부터 운영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센터로 지정된 전주 화산체육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전주시 관계자 등이 접종센터 운영 기준에 맞는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먼저 입구와 출구를 살폈습니다. 입출구가 분리돼야 접종 대기자와 접종자의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냉난방과 환기, 자가발전 설비도 필수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백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고는 이번 주에 설치됩니다. 여기가 3,000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20명 정도 의사 20분이 계셔서 적어도 3,000명 정도 할 수 있는 수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설치할 거고요. 화산체육관은 전북에 지정된 15개 접종센터 가운데 가장 빠른 오는 4월부터 운영됩니다. 나머지 14개 접종센터는 이후 차례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이들 접종센터와 지정된 병의원에서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그리고 일반 성인 등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게 됩니다. 3개, 4개 정도 백신 수급에 설치해서 7월 달에는 모든 접종센터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접종센터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돼야 하는데 의사 면허 취수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협회가 갈등을 겪고 있어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15개 접종센터 가운데 한 곳인 전주 게이트볼장의 경우 회원들이 운동할 곳이 사라진다며 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전통을 이어온 점포와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전북에서도 그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100년 가게로 지정된 토종콩 제품 생산업체입니다. 30년 넘게 청국장과 두부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는 오로지 국산 콩만을 쓰며 이름을 날렸습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제가 3대째예요. 그래서 지금 아들이 또 하고 있고 또 아들 손자가 또 해서 계속 300, 500년 가서
이처럼 정부는 3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우수 점포를 대상으로 100년 가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장인 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만 100년 가게 51곳, 100년 소공인은 17곳으로 모두 68곳에 이릅니다. 지원 예산도 지난해 13억 원에서 올해 59억 원으로 4.5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현판을 통한 홍보, 금리 우대, 1억 원 미만 대출 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다 현판 해놓고 홍보 효과 이거는 좀 있는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종량제 봉투라도 주고 용기 그릇이라도 주고 그래. 그런데 100년까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중소벤처기업청은 아직까지는 길을 살리는 차원인 만큼 앞으로 혜택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 기 살리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소상공인 쪽에서는 오랫동안 장인정신 이런 부분이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숫자가 늘어날수록 코로나19 속에 내실이는 지원도 확대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카드의 20% 할인 혜택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사랑카드 사용자에 대한 20% 할인 혜택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오늘부터 10% 적립 혜택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사랑카드 충전액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273억 원,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는 1,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라북도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의원들이 대거 불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8명의 도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이원택, 김승우 의원 등 3명만 참석했을 뿐 김인덕 의원은 인사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고 나머지 4명은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아예 불참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송화진 지사와 2명의 부지사 등 20여 명이 도청을 비우고 대거 참석했지만 민주당의 허술한 준비로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안정권의 호남권 비율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대위가 비례 안정권인 20번 이내에 호남권 인사를 5명 배치하기로 의결했으며 오는 24일 상임 전국위원회 투표를 거쳐 당규에 이를 최종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호남 인사 의무 공천은 당내 국민화위원장인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주도로 추진돼 왔습니다.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일제히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수유통을 반드시 명기하고 해수유통을 수산 양식업 복원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해수가 유통되면 갯벌과 습지가 복원돼 어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생태 관광과 해양 관광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300메가와트의 수상 태양광 입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2곳만 참여했고 특정 기업에 대한 무리한 특혜가 있었으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도 적어 지역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조물에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FRP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20년 후 엄청난 산업 폐기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7월 호텔 화재와 관련해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호텔 안 벽난로와 연결된 연통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벽난로와 불이 시작된 옥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는 그젯밤 11시쯤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투숙객과 직원 등 8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익산시 목천동의 한 방충망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남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서 인력 전원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장비 40대와 120명을 투입해 5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JTBC 전주방송의 2월 시청자위원회가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JTBC가 지역의 이슈를 선도하는 의제를 개발하고 각종 통계 출처를 정확히 밝히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시사 프로그램인 JTBC 시사토크에 기자들을 출연시켜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 4년의 새 시청자위원으로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박현정 나눔복지재단 대표, 배정은 전북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이근혜 왕해지밀 대표 등 4명이 위촉됐습니다. 내일 아침 무주의 기온이 영하 8도, 전주는 영하 4도로 도내 전역이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은 5도에서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무주와 남원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기온이 다시 10도 안팎으로 오르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한 차례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